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강사 공명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도네시아어를 진짜 하나도 몰라요. 인도네시아 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같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인도네시아어는 다른 외국어들 중에도 배우기 굉장히 쉬운 외국어 쪽에 속하는 편이에요. 우선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알파벳에 있습니다. 태국어라던가 아랍어 혹은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도 철자를 좀 먼저 배워야 된다라는 과정이 있죠.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영어의 알파벳을 그대로 따서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랑 조금 발음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아마 철자를 처음 보실 때 훨씬 읽으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도 인도네시아어가 알파벳을 영어랑은 조금 다르게 발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아, 배, 제, 네, 에, F, 게, 하, 이, 제, 가,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랑 거의 흡사하죠? 사실 또 요렇게 알파벳 발음으로만 보면은 스페인어 쪽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자, 그러면 영어랑 어떤 발음이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볼 텐데요. 오히려 영어보다 훨씬 더 발음을 읽기에는, 철자를 읽기에는 수월합니다. 자, 우선 영어에선 A라고 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나 이렇게 두 가지 발음으로 되는데 인도네시아어는 굉장히 정직한 로만 발음이 돼요. 훨씬 쉽죠? 자, 그 다음에 매 같은 경우는 영어의 B처럼 우리나라의 비읍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영어랑 좀 발음이 틀리죠. 영어는 C라고 발음을 하는 반면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째라고 발음해주기 때문에 째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쌍지읒 발음으로 발음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랑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타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타금이 뭐예요? 이런 단어 좀 어렵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타금 같은 경우는 보통 치읓, 피읓, 티귿, 키읓 이런 발음들을 얘기하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타금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같은 경우는 영어랑 똑같아요. 디귿 발음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고 영어의 이에 해당되는 친구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에라는 친구는 딱 두 가지로 발음되는데요. 혹은 에 이렇게 두 가지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건 으로 발음되고 어떤 건 에로 발음돼요? 라고 하면 사실 규칙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마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딱 두 가지 발음으로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F. 사실 인도네시아 로컬 발음이 아니에요. F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의 알파벳을 갖고 오면서 외래어 표기를 할 때 이제 쓰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단어를 또 한번 보시겠지만 요런 거 쓸 때 써요. photo 이렇게 해가지고 photo 어서 많이 들어봤죠? 네, 그 영어의 photo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딱 영어의 F 발음에 해당되는 친구고요. 게 영어에선 G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선 게라고 얘기하고 기억 발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히읗 발음해 주시면 되고 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로 발음해 주시면 되고 제 이것은 지읒
발음을 해주시면 되시고, 까, 요게 또 우리 아까 봤었던 C, 째에 해당되는 친구와 같은 타금 처리가 영어에선 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된 발음, 쌍기역 발음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키역 발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세게 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L, 영어랑 똑같은데요. 다만 여기서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 L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항상 리을이 2개야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밑에 단어를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M 하면은 영어랑 똑같아요. 이거는 그쵸? 발음도 미음 발음이고, N 같은 경우는 니은 발음, O는 잘 아시다시피 O 발음해 주시면 되고, 빼 그쵸? 여기도 아까도 여기 째 혹은 여기 있었던 까 친구처럼 피읍 발음이 아니라 된 발음으로 돼서 쌍비읍 발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패가 아니라 빼 이렇게 강하게 발음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끼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여기 까랑 끼랑 거의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F처럼 영어에서 보통 영어에서래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Q, 끼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이것도 역시 보통 외래어를 표기할 때 많이 쓰게 되고요. 인도네시아 로컬 발음에는 사실 이 발음이 따로 없어요. 굳이 끼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위에 까가 있으니까. 보통 아랍에서 온 단어들을 표현할 때 좀 쓰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R. 이 발음이 사실 굉장히 한국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발음이에요. R. 이렇게 혀를 마지막에 떨어주면서 발음하게 되는 건데, 선생님 나는 이런 발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르를 되게 조그맣게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R. 이렇게 먹으면서 발음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의 R 이런 식으로 혀를 말아서 발음하는 게 아니라 R 이렇게 앞에서 좀 떨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리을 발음을 좀 작게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 이거는 시옷 발음. 그죠? 그 다음에 때 여기도 역시 등판하는 타금이 뭐로 된 부분? 된소리가 된 부분이에요. T 발음이 아니라 아까 여기 제가 photo라고 발음했었죠. 때 같은 경우는 쌍디귿 발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우 해주시면 되고, 왜 이것도 역시 F와 끼에 이어서 외래어 차용할 때 넘어왔던 단어예요. 따라서 요런 부분들은 그냥 몇 개 없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영어의 비 발음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왜 이것도 진짜 영어랑 똑같이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왜 이런 발음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X 이것도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살면서 엑스레이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빈도가 굉장히 낮고 이것도 역시나 외래어 표기할 때 보통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영어랑 발음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야, 요, 유 보통 이런 표현들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친구죠. 야, 요, 보통 이런 발음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마지막 Z 이것도 역시나 Z으로 시작한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위에 봤었던 끼, Q라던가 Z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아랍어에서 왔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인도네시아의 알파벳이었고요. 더 뭐 주의할 건 없겠죠. 영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 그리고 째, 그 다음에 까, 그리고 빼, 그 다음에 R 이 부분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때 요거만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참고로 알파벳을 이렇게 아, 베, 제, 레, 에, F, 게 이런 식으로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외워놓으면 좋아요.
외워놔야 되고요. 사실 심화 과정을 가려면. 왜냐하면 이렇게 영어도 왜 워싱턴 DC 해가지고 약어 같은 경우는 알파벳 그대로 읽지 않습니까? 이너셔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어떻게 읽어요? 하, 빼 이렇게 읽어요. 핸드폰을 얘기하고요. 이건 어떻게 읽겠어요? 우리 찾아볼까요? 빼, 떼 이렇게 되고 여기는 지금 점을 찍어놨죠. 보통 인도네시아의 주식회사들 앞에는 전부 빼떼가 붙습니다. 이게 요런 엄청난 단어의 약어인데요. 자, 한번 도전해볼까요? 읽는 거에 대해서. 자, perseroan, perseroan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이라는 뜻이고요. terbuka 라고 해서 오픈되어진 이런 표현이에요. 열려있는. 그래서 perseroan, terbuka라고 해서 공개된 기업, 주식회사라는 표현을 맨날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맨날 쓸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렇게 맨날 긴데. 그래서 빼떼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WC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도 많이 쓰죠. 인도네시아에서도 화장실을 표현할 때 이렇게 그냥 영어에서 갖고 와서 쓰고요. 대신에 발음을 인도네시아식으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왜 혹은 와라고도 많이 얘기하고요. 와째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별거 없었죠? 자, 그러면 여기 읽기 연습을 넘어와서 발음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읽겠어요? 아, 빠 라고 해가지고 아, 빠 요렇게 끊어서 읽어주시면 돼요.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옆에 거는 부, 꾸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네, 내가 생각하던 그 발음이 맞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짜, 매. 제가 아까 전에 애 발음 말씀드리면서 애 같은 경우는 으나 애 둘 중 하나의 발음으로 될 텐데 이게 따로 규칙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전에 보시면 표기가 잘 돼 있을 테니까 그럴 때마다 체크해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드, 갓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티귿, 티, 때 발음 같은 경우 그냥 영어처럼 읽어주시면 돼요. 드, 갓.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에, 낙. 영어랑 약간 좀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en 이런 식으로 끊어지진 않아요. on 이런 식으로 끊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모음이 있고 그 다음 바로 뒤에 자음이 있다면 보통 이 자음은 뒤에 있는 음절이랑 결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어요? 에, 낙 이렇게 읽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F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for, 또 이렇게 읽으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for, 또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고, 잭, 고, 잭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진짜 너무 쉽죠? 나 지금 영어를 하고 있는 건지 인도네시아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럴 정도로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하비스, 하비스 스를 이렇게 약간 조그만하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하비스 이렇게 읽으면 너 한국에서 왔지? 이렇게 놀리거든요. 한국 분들이 보통 그렇게 읽으시고 S 할 때 영어처럼 똑같이 살짝 날려주시면 됩니다. 하비스.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이부, 이부. 여기 위에 있었던 애낙이랑 좀 발음이 흡사하죠. 모음이 단독으로도 충분히 발음되기 때문에 꼭 요런 부분 캐치해서
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무 이렇게 딱딱 끊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R 발음이 나왔네요. journey, journey. 사실 R이 그 단어의 첫 글자에 나오게 되면 그냥 우리 평소에 리을처럼 발음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음절의 끝부분에 존재하게 되면 꼭 무조건 한번 떨어줘야 돼요. 다시 한번 journey.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journey.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H로 끝난다, 하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여기 히읗을 살짝 발음해 주시면 좋아요. journey, journey 란 단어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까발, 까발 이렇게 읽으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도 그 음절이 R로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꼭 한번 떨어줘야 된다. 까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리를 조그맣게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라부, 라부 이렇게 L 같은 경우도 역시나 첫 글자에 나오게 되면 이땐 그냥 평범한 리을처럼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라부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마깐, 마깐 그대로 해주시면 되시죠. 타금이 없다는 것. 마칸이 아니라 마깐, 마깐. 어떻게 보면 약간 촌스럽게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영어를 약간 인도식으로 발음한다. 마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시, 나시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나시.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overall, overall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자음이 2개 붙어 있다고 해서 막 영어처럼 bro 이런 식으로 발음하지 않거든요. 그냥 정직하게 음절을 딱딱 끊어주시면 돼요. overall, overall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overall, overall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뿌꿀, 뿌꿀 이렇게 L이 끝에 있으면 아까처럼 첫 글자에 있든 마지막에 있든 이렇게 그냥 리을처럼 발음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끼 이렇게 Q로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아랍어에서 왔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꾸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같이 해볼게요. 알꾸란, 알꾸란. 우리나라에서는 코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인구가 80%에 해당하는 나라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무슬림이 많은 나라니까 굉장히 보수적일 거다라는 오해가 있으신데, 사실 실제적으로 동남아시아는 역사적으로 항상 여권, 여자의 파워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에요. 보통 여자들이 힘이 셌던 지역들은 무역 국가들이 많았던 해상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인데, 요런 부분은 살짝 썰을 풀어보자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 여자분들의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기본적으로. 그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그 여태껏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여성이 강한 구조 지배 체계에서 이슬람이라는 게 살짝 위에 얹는다고 해서 그 여건의 파워가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자 파워가 세냐라고 하면, 동남아시아 쪽은 보통 살짝 여기다가 필기하면서 볼게요. 동남아시아 쪽, 특히나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무역 국가로 발생했던 나라들이 많아요. 무역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저기 유럽에서 이제 또 이제 아시아, 동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이 동남아시아 쪽에
국가들이 약간 징검다리 같은 거죠. 옛날에 배 타고 오면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아시아로 뿅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유럽 친구들이 뿅뿅뿅 이제 배 타고 와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잠깐 이제 기름을 넣지 않겠지. 약간 재충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물건 팔아도 훨씬 좋잖아요. 동아시아 친구들도 여기 와서 같이 무역하고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굳이 유럽 친구들이 동아시아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옛날에는 배를 타고 넘어올 때 기름을 넣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엔진 가지고 바로바로 넘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뭐를 타고 오게 됩니까? 무역풍을 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무역풍이라는 게 1년 내내 불지 않아요. 이게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혹은 또 이제 남서풍, 북서풍 막 이러면서 무역풍이 불었잖아요. 이 이제 돛을 잘 이제 만져야지 도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 친구들이 인도네시아로 와요.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와서 뭐 교역을 하겠다고 이제 물건 팔고 나서 바로 팔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역풍이 반대 방향으로 불 때까지 어쨌거나 동남아시아 쪽에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부터 현지처 문화가 발달이 됐어요. 이거는 약간 비하려는 목적도 절대 없고요. 대학교에서 배웁니다. 동남아시아 쪽 지역들은 현지처 문화가 발달해요. 무슨 얘기냐면 유럽 친구들이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무역을 하러 와요. 그리고 이제 무역풍이 다시 불면은 이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다시 유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미 6개월 정도 기반을 잡아가지고 최소 6개월인 거죠. 최소 6개월 동안 기반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상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건들을 전부 다 싣고 다시 유럽으로 가기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현지처를 두는 거예요. 현지에 와이프를 둬서 와이프야,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니까. 와이프야, 이거 잘 관리하고 있어. 나 유럽 가서 물건 떼올게. 그리고 이제 또 머나먼 유럽으로 다시 향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와이프님들이 이제 남편이 갖고 있었던 그 상권을 어떻게 갖고 여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동남아시아는 여자분들 중에 거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동남아시아 쪽 남자분들은 이제 뭐 물건을 나르거나 이런 단순 노동 쪽에 종사하시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렇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무슬림이 80%나 이렇게 차지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자 파워가 굉장히 셌다. 그렇다 보니까 중동의 무슬림과는 특징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자분들도 사회적 활동에 전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활발하고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내각 구성을 봐도 여자랑 남자 비중이 거의 흡사할 정도로 여자분들이 굉장히 사회에 참여를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본인의 믿음과 신념으로 이제 그런 히잡이라는 질밥 이런 머리 이렇게 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남편이 써라 이런 식의 혹은 사회가 그거 써야 돼 라고 압박하는 구조가 아니라요. 나는 신실한 무슬림이니까 이걸 좀 쓰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굳이 또 무슬림까지 왔냐라고 하면 알꾸란 이게 이제 그 무슬림 친구들의 성서죠. 여기에 알이 붙는 이유는 대문자로 붙었죠. 그 알라를 얘기하게 되고요. 신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란이라고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떻게 발음한다? 알꾸란 이렇게 발음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스펠링 다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라진 이렇게 읽으시면 되시고요. 에르 발음이 아까처럼 이렇게 끝에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 약간 이렇게 음절의 끝에 있을 때는 에르 발음을 좀 강하게 했었죠. 그리고 아까 또 에르 발음으로 끝났던 게 중간에 없었나 봐요. 여기에선 없네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에르 발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리을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라진. 그래서 라진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S로 시작하는 자. 근데 아까 제가 L 발음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된다? 리을이 두 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라부처럼 L이 첫 음절, 첫 글자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리을처럼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요. 두 번씩 발음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주냐? 슬, 르, 사이. 같이 해볼게요. 슬르사이, 슬르사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두 번째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A, 아, 이 이렇게 두 개가 연속으로 모음이 붙어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에 발음이 되거나 뭐 바르게 변화하는 것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냥 그대로 이중 모음일지라도 똑같이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 이렇게 대신에 발음을 좀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이가 아니라 사이, 사이 요 정도의 속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슬, 르, 사이, 슬러사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NG 발음이 있네요. 영어랑 똑같습니다. 아랫 받침 이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해볼게요. 땅안, 땅안. 너무 쉽죠? 다만 여기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NG 이렇게 N개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절대 얘네들이 띄어서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선생님 요 NG가 이렇게 붙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딴간으로 발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NG는 붙어 있다면 무조건 받침이응으로만 발음이 되지 이거를 쪼개서 발음하는 일은 인도네시아어에선 전혀 없다. 무조건 받침이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고요? 땅안, 땅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운술, 운술 그대로 발음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도 R가 끝에서 있으니까 운수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운술, 운술 이렇게 R 발음 먹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왜 같은 경우는 영어랑 거의 흡사하게 발음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vas라고 합니다. vas고 물병이랑 뭐 꽃병 같은 거 얘기할 때 쓰고요. 이거 영어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외래어 말고는 쓸 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단어는 조금 길어요. wartawan, wartawan, wartawan 요렇게 읽어주시면 되세요. 영어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 정직하고 더 센 발음으로 wartawan. 그 다음에 x-ray 이거는 굳이 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발음 같은 경우는 야, 요, 유, 여 요런 발음이라 그랬죠. 야낀 같이 볼게요. 야낀, 야낀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Z. 제가 아까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모음이 두 개 붙어 있다 하더라도 전혀 발음에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읽어주시면 된다. Z 같은 경우는 지읒 발음처럼 발음이 되고요. 지아라. 히읗 한 번만 조금 더 발음해줄까요? 가져올게요. 지아라, 지아라. Z 발음도 역시나 외래어에서 온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아라라고 하면 성지순례하다라는 뜻이어서 역시나 아까 봤던 알꾸란처럼 이렇게 아랍어에서 넘어온 특징들이 있습니다. 종교와 관련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인도네시아 알파벳 및 발음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알파벳이나 발음을 엄청 열심히 보신다기보다 이제 앞으로 단어를 공부하시면서 이제 계속 저랑 같이 말씀을 이제 왔다 갔다 읽으면서 이제 하게 되거나 회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발음 체크해 놓으시면서 외워주시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다 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어는 대체 뭐를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어 이것만 알면 돼 라고 알려드릴 부분인데요. 참, 그 부분은 이 강의 뒷부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